안녕하세요. 예, 나진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 봐주시고요.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강의계획서에 시간이 있죠.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 시간이고요. 요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별거 없으시면 내일부터는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끝나는 시간은 1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총 강의 회차가 11회잖아요. 저 혼자 하는 12회가 있을 겁니다. 저 혼자 하는 12회. 그 12회차 강의에 참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 하는 12회차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재 나와 있잖아요. 주로 나갈 교재는 지금 이 법령집입니다. 이 법령집은 우리가 기본소로 삼고 있는 것이고, 법조문과 조문의 법과 시행령을 모아둔 책이에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복습할 때 오늘은 1회차 강의고 2회차 강의 말고 2회차 강의 3회차 강의부터 복습할 때 요약된 강의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노트에 수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법령집 안에 있어요. 별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특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이 압축돼 있죠. 핵심 키워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복습은 3일차부터 세 번째 날 수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강의 계획서는 되셨고, 그 다음에 참고 삼아 봐주실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추록이 나왔죠? 그죠? 추록 1번하고 추록 2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추록은 추록 1번과 추록 2번, 추록 2번은 안 나왔고, 추록 1번이 지금 현재 배부된 상태일 겁니다. 참고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오픈 강의에서는 자료 다운이 안 될 겁니다. 오픈 강의에서는 수강 신청을 한 상태에서만 아마 자료 다운이 될 거여서 참고하시고요. 추록은 지금 나눠드린 추록은 요게 이제 법령집에 대한 추록이 하나가 있고 나눠드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에 대한 추록이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록이 각각 법령집과 강의 노트 추록이 각각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8월에 기본 강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법령집을 출간했습니다. 기본 강의가 있었고, 2023년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에 기본 강의를 촬영 중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법령집의 추록 1입니다. 이 학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 가능합니다. 다운 가능하고, 4월달 3월 중순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3월 중순에 문제풀이가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법령집에 대한 추록 2가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학원 홈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추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추록 2에는 반영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공지하고 추록이 나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반영할 내용이 없다고. 지금 추록 1에는 이 정도 분량으로 지금 추록이 있는 상태고 매년 이런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보시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중에 무엇을 더 권장하냐 아닌지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 답변 중에.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강의는 기본 강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수험생활 때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다. 필수적인 거는 이제 기본 강의다. 만약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건,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라건, 그러면 당연히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기본 강의를 언제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자기 스케줄에 맞춰야 되겠죠. 내가 이제 내 스케줄이 지금 이 순간에 실강을 들을 수 있는 스케줄이면 굳이 동영상 미뤘다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 스케줄상으로 지금 실강을 들을 수 없는 스케줄이면 이 스케줄이라는 거는 내 공부의 진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공부 진도하고 학원 스케줄하고 맞으면 같이 가는 건데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맞춰 가시죠.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꾸역 맞춰 가시더라고. 예. 장수하실 겁니다. 정말인데. 장수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 저주하는 게 어렵게 힘들게 붙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근데 그 왜 그렇게 내 스케줄하고 안 맞는데 학원 스케줄에 이렇게 맞춰서 가냐면 나를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나를 안 들여다봐서 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못해. 자원이 뭐가 있는지 내가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그냥. 그 상대방이 지금 막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조만간 공격 들어올 건데 난 계속 막 발행만 짓고 있어 이렇게. 아니, 너무 오래된 게임인가요? 호응이 별로. 참.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지금 들이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점검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근데 그 점검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나에 대한 성찰이나 나에 대한 관찰, 내 수준에 대한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학원의 스케줄을 따라가면 힘드실 겁니다.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동의 카페에서 확인한 질문인데 어느 수험생분이 답답하신 거지. 이제 1기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1기 수업은 우리 1차 시험 수업은 아니잖아요. 아시죠? 2차 1기를 들어간 거예요. 몇 줄, 고민글이 몇 줄 안 올라왔어. 답답한 거지.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시험은 봐야 되고 동차 스케줄 내 짜놨거든.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반도 못 알아듣겠어. 당연하죠. 알아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냐면, 법대에서 민법을 언제 가르치냐면, 1학년 민법 총칙이 있잖아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이 있죠. 채권이 계약 총칙이 있고 계약 각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게 있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요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요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1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요거 1학년 2학기 하고 요거 2학년 1학기 해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최소 이거 공부 잘 안 하시죠? 여기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수험생분들 여기까지만 하시지.
요거만 해도, 요거 두 개만 해도 이게 지금 학기로 보면 2학기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노동법은 언제 들어가냐면, 헌민형에 집중하기 때문에, 헌법, 민법, 형법에 집중하기 때문에, 노동법은 언제 들어가냐면, 노동법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면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요. 노동법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노동법도 개별이랑 집단이랑 나눠서 들어가요. 개별하고 집단하고 나눠서 들어갑니다.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사회보장이든 사회보험이든 사회보장이라고 합시다. 사회보장법으로 고용산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언제 들어가냐면 4학년 1학기 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왜? 교수님이 안 계셔서. 외부 전문 강사 초빙해서 이거 전공 선택으로 넣거나 말거나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그 2학년 2학기쯤 되면 민사소송을 배워요. 3학년 1학기 되면 2학년 뭐 2학기 때문에 행정법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행정법, 민사소송법을 다 합친 게 행정쟁송법이에요. 행정법이랑 민사소송을 합친 게 행정쟁송이라고. 선수 과목이 민사소송의 소송 절차인 거고, 물론 형사소송법도 있는데 소송 절차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리고 행정쟁송의 선수 과목이 행정법이라고. 그거를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 배우고 행정쟁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쟁송을 법전공이 아니신 분이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데 또 갖다 들었는데 다 알아들어. 그분 이상하신 분이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되게. 정상이라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성균관대에서.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붙었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칭찬 많이 했거든요. 대단하다고. 너 지금 대단하다, 진짜.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수험생, 지금 학생분들이 민법을 6개월 공부하고, 여러분들 지금 1월 달부터 민법 공부하고 시험 보면 6개월도 안 하잖아요. 그죠? 민법 6개월 공부하고 50점을 맞아.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야, 천재 아니냐?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심지어 민법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법 일부를 다 하고 그렇게 점수 만든다? 야, 그 강사 대단하고, 야, 수험생들 되게 똑똑한 애들이 오나 보다. 천재다, 야. 대박이다.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좌절하지.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지금, 법전공으로 2년, 3년 이렇게 막 사전 지식을 싹 쌓으면서 이렇게 행정쟁송 수업 딱 들어가야, 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들어가서, 막 좌절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그렇습니다. 자, 강의를 수강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얘기하고 싶어서. 강의를 수강할 때 유의사항. 그 첫 번째는 집중하란 얘기를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영화 보듯이 몰입해서 집중하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필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메모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판서를 필기하느라고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판서는 저는 매번 칠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릴게요. 칠판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1배속으로 안 들으시잖아요. 기본 1.5배속, 2배속만 듣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들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저랑 처음이시잖아.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처음이고 제가 하는 내용들이 처음인데 막 이렇게 빠르게 들으면 이게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영화 1.5배속으로 보면 감동이 떨어져요. 세 번째, 실강 수험생분들은 그 판서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혼자 정리하시는 거예요. 수업은 최대한
앞쪽을 보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의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네 번째 집에 가셔서 고민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거. 다섯 번째, 제 수업은 크게 동그라미 1번 법령에 대한 해설이 있고 동그라미 2번 법령에 대한 사례와 실무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법령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은 공부 방법에 대한 말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번이 공부 방법의 시행착오에서 있었던 경험담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어떤 수험생분들은 저 3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시길 바라고. 저 공부 방법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포커스를 맞추는 대상자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면 혼자 스스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때까지 잘해와서 아주 좋은 경로를 밟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잘했고 대학교 때도 잘했고 잘했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잘해서 지금도 자신감이 넘쳐. 그분은 자기 방식대로 하세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분에게 맞춰진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사람에게 맞춰졌냐면 내가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결과가 맨날 꽝이야. 나는 성실하기는 해. 성실해.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러 다니지도 않고 고등학교 때 길방 하지도 않았고 술도 잘 안 먹어. 그냥 열심히 해. 성실하게 해. 근데 뭔가 잘 안 돼.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런데 정말 이번만큼은 뭔가 승부를 내고 싶어. 이번만큼은 승부를 걸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시는 분. 요 분은 공부 방법을 받아들여 보세요. 정말. 그대로. 그런 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런 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얘기 그게 6번입니다. 6번. 6번이 뭐냐면 제가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뜨끔하시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분들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대전제가 선생님들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지적하는 거지. 뭘 지적하냐면 마음가짐을 지적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싶어. 합격하고 싶어. 맞아요. 그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야. 합격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진 않아. 답만 맞추고 싶어. 답만 맞춰서 빨리 합격하고 싶어. 근데 그 내용 알고 싶지 않아. 그 마음 버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좋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7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7번에서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한국어 대사전 검색이잖아요. 그거를 8번에 적용해 볼게요. 공부하는 게 뭘까요? 한국어 대사전에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뭐다라고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전에는 학문이나 기술을 우리는 기술이 아니니까 학문을 배우고 익힌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은 야 우리가 연구하는 학자야? 아니잖아. 시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장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마음이고 승부를 걸어보겠다. 간절하게 뭔가 나를 바꿔보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저예요. 저라고. 30살의 나라니까. 30살의 나.
그 내가 30살에 내가 29살, 28살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지, 지금 46, 만으로 46, 만으로 46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예?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게 뭐고 익히는 게 뭐냐고. 그럼 배우는 것부터 봅시다. 배우는 거는 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얻는 거는 뭐냐고. 다 지금 사전 찾은 거예요. 사전. 얻는 거는 받아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자, 화살표는 제가 해석한 거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화살표까지.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익히는 게 뭐냐고 그러면 능숙하게 하는 거래요. 그럼 능숙한 게 뭔데? 익숙한 거래. 능하고 익숙한 거래. 그럼 능한 건 뭔데? 엄청 뛰어난 거예요. 능한 게. 익숙한 거는 서투르지 않은 거래. 그러면 양가로 1번에서 언제든지 꺼내는 거를 추론해냈어요. 그럼 양가로 2번에서 즉시 꺼내는 거지. 이거를. 됐나요? 근로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선생님들 노동법 공부가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노동법 수업을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좋아요. 민법을 들어갔나요? 좋아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소멸시효가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물어봤잖아. 소멸시효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맞잖아. 민법 총칙의 시험범위잖아요. 그럼 대리가 뭐예요? 대리권, 대리가 뭐예요? 우리 시험범위잖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꺼내라고. 즉시 꺼내라고. 3초 안에 답해야 돼요. 3초. 대리가 뭐야? 하나, 둘, 셋 다 만나와서 끝.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거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공부했다고 착각한다니까 강의를 읽고 공부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 생각 버리라고요. 그 생각을 갖고 있던 나, 28, 30의 나. 그 생각을 버린 나, 지금 31살의 나예요. 제가 31살에 나진석하고 30살에 나진석, 제가 25세 공부를 시작했어요. 25세. 공부만 7년 했어요. 만 7년. 25, 이게 1월이고, 이게 이제 8월이에요. 이게 이제 12월이고, 우리 시험은 5월이 이제 의미가 있죠? 26. 제가 요때 시험을 입문했습니다. 물론 노무사는 아니었어요. 저는 건축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요때 항상 1차 시험인데 떨어졌어. 27. 계속 공부했어요. 또 떨어졌어. 계속 공부했어. 한 번도 공부에서는 공백이 있었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28.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떨어졌어. 이때는 총 문제 한 개만 더 맞으면 붙는 거였는데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29. 어제 했을까요? 또 떨어졌어. 이때는 한 문제가 A 과목에서 모자랐다면 이제 한 문제가 B 과목에서 모자라고. 또 떨어졌어. 30.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장이에요. 아버님이 5살 때 돌아가셨어. 여동생하고 저하고만 있어요. 제가 이 나이야. 그래도 4년제 학교 들어가서 이를테면 집안 일으키겠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동생 가정 형편 보면서 상고 들어갔어요. 돈 번다고. 이씨 가장 새끼가 공부만 하고 지랄이야. 졸라 책임감 없이. 우리 여동생의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홀어머니가 돈 벌어서 내 등록금 대주는데 이 시점까지 계속 뭐 이렇게 손 벌리고 하면 되겠어요? 신문 배달을 했지. 신문 배달. 그랬어요. 신문 배달.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31에 3월 달에 또 떨어졌어요. 이때 접었어요. 이때 접었어요. 이게 3월 5일이에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3월 5일.
그리고 노무사 학원에 등록한 게 3월 8일이에요. 수요일. 경제학 강의를 처음 수강했습니다. 그러고 5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1차. 엄청 좋더라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 그리고 2차에 붙을 뻔했어. 왜 붙을 뻔했냐면 변리사 시험은 민사소송이 필수 과목이에요. 2차에서. 그리고 계속 이때 떨어졌지만 계속 2차 공부를 계속 했어요. 쓰는 거를 계속 했다고. 계속 했어요. 그게 붙을 뻔했어요. 일 낼 뻔했죠. 아무튼 큰일 낼 뻔했어요. 최단기간 합격 뭐 이럴 뻔했지.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그죠?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야. 홈페이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떨어졌어. 그리고 32에 됐어요. 이게 왜 됐냐? 이거는 왜 떨어졌냐? 이거는 왜 됐냐? 그리고 이게 됐는데 이때 왜 될 뻔했냐? 그리고 이때는 왜 됐냐? 가 제 공부 방법에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제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게 여기서 얘기할 공부 방법이에요. 그게 이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고. 저는 지방사립대 나왔어요. 지방사립대. 내신 위주로 시험 보는 대입 제도였다면 좀 더 인서울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2세대여서 아무튼 어찌됐건 변명이죠. 그 시험이 요구하는 거를 못 해낸 거니까. 근데 그 시험이 요구하는 게 우리 시험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시험은 선생님들에게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암기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이 책을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어요. 12회까지 하면서 이 책을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고. 자랑이 아니라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돼요. 제가 특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러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누구나 다 된다고요. 그래서 8번에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공부하다가 결론이 뭘로 났어요? 내가 뭔가를 공부했어. 뭔가 콘텐츠를 공부했어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공부했어. 책을 덮었어. 덮고 밥 먹으러 가는데 옆에 친구가 스터디원이 물어봐. 그럴 때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면 공부 안 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예요. 선생님들 느꼈다면, 저처럼 느꼈다면.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보시면 9번, 10번, 11번 찾아가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12번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이메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수강하시는 홈페이지에 이 강의에 대한 강의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주시면 엔간한 것들은 시즌이니까 하루 이틀 안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14번의 경우에 우리 시험 과목이 6과목이에요. 사회보험법 안에서 6개의 법률로 구성됩니다. 사회보험법 안에서.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총론이고 흔히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용산재, 연금, 건강이 4대 보험이에요. 4개 4대 보험. 그런데 징수법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징수하는 징수법이어서 사실은 고용산재법이 3개인 거예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이 고용산재법인 거예요. 고용산재법. 그런데 보세요. 고용산재법의 총론과 고용산재법의 문항수를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21개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개씩 나온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수년간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러면 건강연금을 제외하면 우리는 총론과 고용산재법입니다. 총론과 고용산재법. 그래서 총론과 고용산재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강의계획서를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강의 계획서상으로만 봐도 10회까지는 아마 고용산재법이 이어질 겁니다. 고용산재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고용산재법 중심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수강후기인데요. 수강후기 이거는 뭐 왜 가지고 왔냐면 엔간한 분들은 저를 이제 알고 오셨잖아요.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 근데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데, 지금 들어오셨으면 잘 들어오신 건데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셔가지고 혹시 잡소리가 싫어가지고 가실까봐 안타까워서 그러지 마라. 잘 들어온 거 맞다. 그런 의미에서 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냐면 36페이지를 갈 건데요. 이게 산재법입니다. 산재법입니다. 36페이지로 들어갈 건데요. 법령집의 36페이지입니다. 산재법이고요. 이 산재법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산재법이 왜 등장했는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금 우리는 지금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을 지금 공부할 겁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좋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걸 할 건데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 첫 번째 나옵니다. 다 해체해야 돼요. 의미 단위에서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 단위에서 해체한 그것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보상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보험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수업이 끝나면 그렇게 될 건데, 일단 큰 틀에서 하나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험은 그 구조가 적용, 징수,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세요. 보험은 적용, 징수,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징수, 보상. 적용은 누군가를 이 보험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적용시켜주고 누군가를 이 보험에 끌어들이는 거고, 누구에게 이 보험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인 거예요. 징수는 돈 걷는 거예요. 돈 걷는 거. 그리고 보상은 그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혜택. 그 보험은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보험 급여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급여는 주는 거예요. 급여는 주는 거라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일반 용어하고 전문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일반 용어와 전문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제가 해설은 일반 용어로 하지만 선생님들은 전문 용어로서 이거를 습득해야 돼요.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일반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일반 용어에 대해서 알고 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를 써야 된다고. 보험 급여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급여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급여는 주는 거야. 주는 거예요. 급여라고. 그게 주는 거. 급여예요. 급여는 주는 겁니다. 보험급여는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그게 주는 거. 그게 보상이에요. 얘는 돈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 걷어들이는 그게 보험료예요. 적용은 이 사람
이 보험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포괄하고자 하는 대상. 누구를 불러드릴 건가? 이 보험 체계 안에서 누구를 안 불러드릴 건가? 그리고 불러드린 다음에 누구를 혜택을 줄 건가? 누구를 혜택을 안 줄 건가?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적용 대상이 있고 사람에 대한 적용 대상이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보험은 이렇다는 거예요. 보험. 그런데 그 보험이 사보험과 공보험이 있어요. 사보험이라는 얘기는 일반 회사, 기업이 그 보험을 이제 운영하는 거고, 공보험은 공적으로 운영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공보험에 속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고. 좋아요. 보험은 이런 거예요. 보상은 이런 거예요. 보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법은 뭐예요? 법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건가요? 도대체 우리는 이때까지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건가? 처절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 네. 네이버 하는 거 아닙니다. 구글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 대사전. 정말 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어 대사전.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가 뭐냐라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공부가 뭐지? 한국어 대사전 가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뭐지? 한국어 대사전 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정의해놔 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법률에 정의 규정이 항상 있어요. 정의 규정. 그게 자 볼게요. 36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39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5조 정의가 있어요. 5조 정의. 5조 정의. 보입니까? 자, 그리고 1조 목적이 있어요. 보입니까? 1조 목적과 5조 정의는 모든 법률에 다 있어요. 엔간한 법들은 1조 목적, 2조 정의예요. 엔간한 법들은. 자, 고용보험법 봅시다. 고용보험법 140페이지 1조 목적 2조 정의 보입니까? 봤어요? 1조 목적 2조 정의 보입니까? 봤어요. 자, 징수법 가봅시다. 징수법 고용보험 및 자 1조 목적 2조 정의 보입니까? 264페이지 1조 목적 2조 정의 보입니까? 됐어요. 됐어. 지금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정의 규정이 있다고. 그 법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의를 내가 내릴 거니까 이대로 적용하는 거야 라는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정의 규정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의미를 잘 몰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한국어 대사전. 네, 한국어 대사전. 법은 뭐예요? 법은 잘 보세요. 뭐 규정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보가 없어요. 정보. 거기에는 정보가 없다고. 정보. 전달하라는 정보가 없어요. 법은 이렇게 봐야 돼요. 법은 자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권력의 삼권 분립이잖아요.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법은 그러면 법은 뭐예요? 저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제 뭔가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 집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법부가 집행해요? 아니잖아. 입법부가 합니까? 아니잖아. 행정부가 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행정부가 실제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할 때 너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라고 다투고자 할 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법부한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행정부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법부가 법 만들어야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법은 행정부 보고 일 시키려고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앞으로 민사 소송을 하실 분들은 판사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법률들이 책들이 읽혀질 겁니다. 판사의 마음으로. 사회보험법은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사회보험 제도를 집행시키고 실행시키고자 하는 입법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입법자의 마음. 법은 입법자가 행정부 보고 시키는 일 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일 시키는 거야.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산업재해가 뭔데? 좋아요. 우리는 산업재해를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산업재해가 등장하기 전에 이게 큰 틀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산재법은 이게 줄여서 산재법인데 산재법은 대등한 지위에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산재법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 더 먼저 나왔을 테고 대등한 위치에서 건강보험법이 있고 대등한 위치에서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등한 위치로 있는 거예요. 같은 위계상에서 논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포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보험법이라 그래요. 사회보험법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 시험에 맞게 사회보험이라 그래요. 사회보험법인데 사회보험. 좋아요. 사회보험의 대등한 위치, 요 위계상에서 뭐가 있냐면 공공부조가 있어요. 요 대등한 위치로 뭐가 있냐면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사회서비스.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보장이라 그래요. 사회보장 제도는 그러면 이건 거야. 하나, 둘, 셋. 그 중에서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보험으로서 법률로서 이렇게를 규정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사회보장, 이게 지금 법이죠, 법. 그럼 사회법, 사회보험법 이걸 퉁해서 이거를 사회법이라 그래. 사회법. 이 대등한 위치에 뭐가 있냐면 민사법이 있어요. 여기에 공법이 있고 이게 법이야. 내가 여기 쓰고 싶은데 지금 이게 차지해가지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사회법이야. 이 사회법에 지금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면 이 사회보험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얘랑 뭔가 좀 비교를 해봐야 돼. 예. 지금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구조를 파악한 거예요. 구조. 네? 강의 수강할 때 유의사항 중에 강의 수강할 때 유의사항 중에 지금 4번을 한 거예요. 4번. 구조 파악. 이 주제가 동그라미 1번. 이 주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논의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리고 다른 주제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맞닿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남아있어, 머릿속에. 정말이에요. 자, 이해가 팍팍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보험법 중에서 산재법을 하려고 하는 거야. 산재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보험법 중에 특히 산재법이 요 안에 산재법이
자, 산재법이 왜 등장했는가? 첫 번째. 사회보험법, 산재법이 왜 등장했는가? 이 역할이 뭔가? 왜 등장했는가? 어떤 관점에서 얘를 이해해야 되는가? 볼 겁니다. 자, 민사법이 이제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이에요. 이 공법이 이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고 헌법이에요. 민사법이 이제 민법이고, 대표적인 것만 꼽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얘의 주된 관심사항은 국가예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얘의 주된 관심사항은 사인 간의 거래예요. 사인 간의 거래. 사적 거래, 사인 간의 거래. 그 다음에 얘의 주된 관심사항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속발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민사법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큰 철학 세 가지는 뭐냐면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계약 자유. 요 세 가지가 민법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요 세 가지를 바탕에 두고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좋아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얘가 왜 등장했는데? 민법은 왜 이걸 바탕으로 깔고 시작하냐고. 좋아요. 민법은 왜 이걸 바탕으로 깔고 시작하냐고. 기원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부할 때 기원을 파악하는 거. 그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강의를 수강할 때 유의사항 중에 7번에 동그라미 3번 기원 추적. 얘는 기본적으로 얘가 왜 등장했냐면 아니 왕과 귀족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거 뺏어가고 내 장사에서 쌓아놓은 재산 뺏어가고 계약해놓고 계약도 안 지키고 지 책임인데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엎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갈아엎어서 이거 만든 거라고. 요 한마디만 해줘도 여기 확 들어올 텐데 요 한마디 안 해주는 거지. 요 한마디는 법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거니까. 그잖아. 왜 법학에서 이런 걸 다뤄요? 왕의 목을 쳤다는 걸 왜 법학에서 얘기를 하겠어? 근데 요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요 한마디 해줘야 여기 확 들어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거를 해야 확 들어온다고. 사회보험법이. 좋아요. 민사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핵심 철학은 세 가지 철학이에요. 그런데 사회법에서 이 세 가지 철학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사회법에서. 왜 뒤집는지 해볼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출발을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세 가지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고등학교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생산의 3요소입니다. 이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경제학에 나오는 거죠. 출발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그러면 생산의 3요소예요.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생산품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품을 만들어서 밖에 팔아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할 때 뭘 붙여요? 마진을 붙이죠. 마진을 붙여서 그 마진을 먹는 거죠. 마진이 쌓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본이 되는 거지, 다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인 거예요. 생산 요소를 조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죠?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노동을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야. 자본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토지를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 노사님, 토지, 땅, 부동산 거래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본,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그건 지금 얘기고. 그건 지금 현재 사회 얘기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고전경제학에서, 빠졌네요. 고전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라고. 고전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야. 아니, 노사님, 노동, 근로계약 하잖아요. 거래하는 게 고전경제학이라니까?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F는 MA, 물리학이죠? 이게 뭐예요? 힘은 질량의 가속도 곱한 거라 했잖아요. 이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대전제를 가르쳐줘야지. 이게 의미한 대전제는 뭐예요? 이거는 법칙 2번이죠. 1번 법칙 뭐예요? 등속운동이죠.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자, 등속운동이라고, 등속운동. 에? 등속운동은 A가 0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속운동에서 그 속도가 이거는 A가 0이 아닌 상태야. A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속운동은 A가 0이잖아요. A가 0이면 속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됐나요? 정지해 있으면 속도가 0인 거고, 정지하지 않아도 A는 0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정지하지 않으면 A가 0이야. 그러면 정지하지 않아도 A가 0인데, 그럼 정지하지 않은 거는 V가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X가 0이면 정지한 거고, X가 0이 아니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 등속 운동이면 계속 가겠네? 아니, 노무사님 가다가 멈추잖아요. 아니, 그건 마찰력 때문인 거지. 됐나요? 그건 마찰력 때문인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는 이게 쭉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생산의 3요소에서 다 배제해. 현대 지금 벌어지는 거래 관계를 다 배제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얘네들은 거래하는 게 아니야. 태초를 보는 거예요. 기원을 보는 거예요. 얘는 거래하는 게 아니야. 얘만 거래하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좋아요. 좋습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좋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노동이 자, 여기가 A사의 A사장이에요. 좋습니다. 여기는 A사고 A사장이야.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A사장이야. 좋습니다. 이 노동에다가 자기 노동을 투입했어요. 그럼 자기 노동이면 이 노동이 누구예요? A사장이지. 이걸 투입했어. 그런 이걸 투입한 이 A사를 뭐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서 타인의 노동 값을 투입했어. 값을 투입한 A사장을 얘를 뭐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쉽죠? 뭐 기업가, 뭐 사업주, 그죠? 뭐 회사, 그죠? 얘 뭐라고 불러요? 진짜 몰라서 답이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영업자.
자, 제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뜬금없다고 얘기할 테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저는 대학교 때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극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관객이 호응이 없으면 제가 싹 죽어요. 진짜야. 이게 지금 마스크 벗었잖아요. 안 벗어도 돼요. 눈을 마주치고 표정이 막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게 없대. 정말. 저는 그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 뱉어야 돼요. 뱉으면 제가 들어요. 그러면 교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계속 이게 끌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자, 같이 갑시다. 도와주세요. 자, 자영업자. 여기는 사업주, 사업가. 그럼 얘는 누구야, 얘? 갑, 얘 누구요? 좋아요. 갑이 노동자예요. 갑이 노동자야. 잘했습니다. 갑이 노동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추론해라 봐야지. 그러면 얘는 A처럼 하면 되지. 왜 얘는 여기 들어가 있을까 지금?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자,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가 생산의 3요소는 다 제끼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물건을 산출해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판매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잉여이익이죠. 잉여이익이 있어야 얘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잉여이익을 그러면 이 행위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뭐를 해주냐면 A에게 이 행위 자체가 A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경제활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값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A가 짜놓은 시스템, 이걸 시스템이라 그래. 현대경제학에서 이걸 시스템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시스템이라 그래. 여러분들 2차 수업에 인사관리 들어가거나 경영주의 들어가면 이게 시스템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 덩어리, 이 구조가 시스템이라고요. 물론 여기까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여기까지 판매하는 루트까지 시스템으로 보는데 그 얘는 여기 왜 들어가 있냐고. 여기에 할 수 있어요. 다 왔어. 왜 들어가 있냐고. 왜 들어가 있냐고.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좋아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속도가 되게 느려요. 느리지만 가속이 붙을 겁니다. 진짜. 가속이 붙으면 못 발려요. 누구도. 뒤에서 못 발려. 예? 사회보험법에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1등인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이 수업 들어왔습니까? 자, 아무도 못 말려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온다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근데 벌써 하잖아. 해보라고. 다 돼요. 시작을 여기서 했어. 여기서 했는데 얘는 A로 왜 안 살고 얘 갑으로 사냐고. 에? 얘는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오직 노동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죠? 좋아요. 이거를 멋지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생산 요소를 맞죠?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는 오직 노동만을 소유한 자예요. 그 자가 노동자입니다. 그게 최소한 이 책의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맨 위에 출처 프랑스 노동법 알랭 슈피오
도서출판 올해라고 있죠? 나눠지는 프린트물. 메뉴에 출처 프랑스 노동법 알랭 슈피오 도서출판 올해. 예. 박재상 박사님이 저술하신 이 책에 있는 노동자의 개념 정의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라고. 우리 수업에서 우리 노동법 어느 시험에서도 어느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예. 노동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좋아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노동만을 소유해서 다른 생산 노동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을 팔아야 되죠. 그죠? 노동을 팔아야 돼. 그지? 노동을 팔아야 돼요. 노동을 팔아야 되는데 노동은 뭐라고 원래? 원래 뭐라고?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노동을 거래하려면 내 몸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가서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인격을 두고 간쓸게 두고 내 인격 두고 간쓸게 두고 몸만 가서 일하나? 에?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정서와 내 인격까지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면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 인격과 내 몸뚱아리 노동을 분리할 수 없다가 전제예요. 시작이야. 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근로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A사 값. 자, 요렇게 주는 거 뭘 주는 겁니까? 노동을 주고 요렇게 주는 거 뭘 주는 겁니까? 임금을 주는 거죠. 이 두 관계를 뭐라 그래요? 노동법에서는 대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의 대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쌍방의 의무를 체결하는 계약. 민법에 쌍무계약이라 그러죠. 들어봤나요? 좋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를. 좋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이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효과 1번, 효과 2번, 효과 3번, 효과 4번. 자, 경제적으로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노동자가. 노동자 측면에서 효과예요. 경제적으로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따라왔죠? 좋아요. 그런데 노동자 측면에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관계. 사용자와의 유익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시키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 또 들어갑니까? 사용, 종속 관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노동법이 다루고 있는 핵심은 지금 이걸 다루는 거예요. 우리 노동법은 요걸 배우는 겁니다. 요거. 노동법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종속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거 배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가고 사용 종속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거. 좋아요.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상하 구분이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 상하 구분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사용 종속 관계는 뭐냐면 회사가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얘가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지금 일반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사용 종속이라는 것은 회사가 시키는 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위계 질서는 상하 구분이 있는 거라고. 제가 일반 용어로 설명했어요. 지금부터는 일반 용어 안 합니다. 위계 질서 안에 편입되는 거고 사용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는 일반 용어를 쓰는 수준에서 머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선생님들이 실력 향상이 없다고 그래. 누가? 교수님이. 채점하는 교수님이 선생님들이 일반 용어를 쓰면 실력이 없다 그래. 선생님들이 전문 용어를 쓰면 실력이 있다 그런다고. 상하관계 구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위계질서 안에 편입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시키는 일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종속 관계 안으로 편입됩니다.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자, 장기적으로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기적으로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위험들이냐면, 첫 번째, 일하다가 부상. 두 번째, 일과 상관없이 부상. 일하다가 부상. 그러니까 일과 상관이 있는 부상. 일과 상관이 없는 부상이 있어서 고용이 단절되는 거예요. 고용이 단절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제공 못하고 임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요. 죽는다고. 경제적 안전을 추구한다. 쉬운 말로 죽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 진짜 죽어. 굶어 죽어요. 그거를 이게 일반 용어고 전문 용어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실업할 수 있죠. 어떤 실업? 어떻게든 실업할 수 있어. 내가 일하기 싫어서 실업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부인이 많이 다쳐가지고 간호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업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실업의 원인이 스스로 실업. 자, 세 번째, 네 번째, 늙어요. 늙으면 노동력 제공할 수가 없잖아. 늙어요. 다섯 번째, 회사가 폐업할 수 있죠. 회사가 날 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라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누가 맡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고용을 단절시킬 위험들인 거예요. 내가 고용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런 위험들이 드러난다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위험들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이 위험들에 대해서 이게 개인적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위험이지. 보자고요. 야, 늙는 게 개인적인 거 아니야? 야, 이거를 개인이 감당해야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인이 감당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 시절에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이것을 사회가 개인적 위험이다. 아니야, 이건 사회가 감당하자. 이거 사회적 위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바꾸자. 좋습니다. 잘 보세요. 다 왔어요. 생각을 바꾸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법률이 사회보장법이에요. 잘 보세요. 일하다가 다쳤어. 산재법이죠. 보입니까? 일하지 않았는데도 다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치료받아야지. 누가 치료 감당해줘요? 건강보험법. 좋습니다. 실업상태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줍니다. 구직활동하라고 실업급여를 줘요. 그 다음에 늙었어? 국민연금이 연금을 주죠. 노령연금을. 회사가 폐업을 했어. 그래서 임금도 못 주고 퇴직금도 못 줘. 그러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진행될 겁니다. 3개월치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국가가 지급해줍니다. 정확하게 노동청이 지급해줘요.
노동청이. 실제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 주는데 뭐 그것까지 다 할 필요 없고 아무튼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해고에 대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적용났죠. 임신, 육아, 출산, 남녀고용평등법에 자 출산은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가 있고 육아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있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그것도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법률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위험이야. 그러니까 이 위험들을 법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누가? 입법자가 누구한테? 행정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법률로서. 그게 뭐다? 사회보험법이라고. 됐나요?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길게 온 거라고. 여기 얘기. 그럼 사회보험법은 뭐예요? 사인 간 거래로 왕의 목을 쳤어. 왕의 목을 치고 소유권 절대 과실책임 계약 자유의 원칙을 탁 안착시켰어요. 왜? 왕과 귀족이 약속 안 지키고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왕도 약속 지켜야지. 책임지고. 좋아, 됐어. 그렇게 사인 간의 거래를 보장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 약육강식. 네. 약육강식이 벌어져요. 지금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에 자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는데 어떻게 부상을 당하냐면 자 아동노동을 착취가 벌어지죠. 여성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자 13살 미만의 아동이 집에서 놀면 뭐해. 공장 가서 일해. 섬유공장 가서 일해. 공장 가서 일하는데 16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잠은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좋아. 극단적으로 18시간을 일해요. 잠은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일해요. 쉬는 것도 없이.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뭐예요? 계약자의 원칙이야.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 계약자의 원칙이야. 그렇게 일하기로 했어. 계약자의 원칙이야. 그 졸려가지고 졸다가 재봉틀에 손을 그었어. 손을 다쳤어요. 누구 잘못이야? 회사가 그으라 그랬어? 아니잖아. 이렇게 재봉틀에 밀어 넣은 행위자는 누구야? 아동이잖아. 과실 책임, 자기 책임지라는 거예요. 일자리 잘리고 손은 다치고. 이거가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야, 네 책임이지. 그건 네 책임이야. 그거 어쩌라고, 그걸 네가 왜 그걸 걷어, 그러게 왜. 줘라, 왜. 안 줘라야지. 근데 뭐 좀 이상하잖아. 그죠? 여러분도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자본가가 국가의 인적 자원의 육체 노동을 저렇게 육체적 자산을 저렇게 착취하는구나 라고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야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것들을 사회가 떠안도록 하자 라고 등장한 게 사회법이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산재법이에요. 그래서 고용산재 건강연금 중에 산재법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법은 근로계약을 하자마자 공동체 연대로 강제 편입시킵니다. 뭐라고? 공동체 연대로 강제 편입시킨다고요. 어떻게? 근로계약을 하자마자. 근로계약의 효과예요. 근로계약의 효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로자 개인이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의 위계관계, 위계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좋아요. 요 위계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 여기에서 징계를 이해해야 돼요. 됐습니까? 징계. 여기서 징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위험들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서 사회보험법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회보험법을 작동시키려고 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보험이 뭐라 그랬어요? 보험이 뭐라고? 세 가지. 적용징수보상. 자, 곤충이 뭐라고?
초등학교 때 곤충이 뭐예요? 머리, 가슴, 배. 구조가 본질입니다. 진짜야. 구조가 본질이에요. 구조를 파악하면 걔가 다 보여. 그때부터 바로 보입니다. 보험이 뭐라고? 적용, 징수, 보상이라고. 적용, 징수, 보상. 이 보험이 뭐라고? 우리가 하는 보험은 사회보험이야. 사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이 공보험입니다. 이 공보험을 적용, 징수, 보상 작동시키려고 할 때, 작동시키려고 할 때, 가입자를 가입시키려고 할 때, 너는 들어와도 돼, 네 맘대로 해, 안 들어와도 돼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요. 사회보험은 그래서 이 공동체의 편입, 보험체계로 들어오는 공동체의 편입, 보험체계로 들어오는 거를 강제한다고요. 강제. 네. 강제 편입이에요. 계약하자마자 끝이야. 편입되는 거야,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회법으로서 산재법이 왜 등장했냐, 인 거예요. 그런데, 왜 등장했냐는 거고 존재 이유는 좀 다르지. 존재 이유. 자, 존재 이유 봅시다. 얘가 있던 시절 가볼게요. 얘가 있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얘가 있던 시절은 자, 뭔가 그림 그려집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혈연, 피 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됐습니까? 좋아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거를 같은 위계상에 놓고 쓰면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하잖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런 거야. 마음이 불편하지. 지금 갔다는 얘기야?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고. 진짜로. 진심으로. 쌍욕을 해야 돼요. 에? 불편해야 돼. 근데 부정할 수 있어요? 아니, 마음이 불편한 건 인정. 근데 부정할 수 있냐고. 근데 부정하고 싶어. 이성적으로 부정해야지. 에? 부정해야 돼요. 왜 부정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가 끝났잖아. 이 시대가 이렇게 이어져 이 시대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 여기에 뭐가 있었어? 왕의 목을 땄잖아요. 그죠? 단두대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왕의 목을 탁 쳤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이상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안 놓고 보려고 왕의 목을 탁 쳤어요. 이렇게. 왕의 목을 쳤는데 왕의 목을 쳤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계약은 출발을 어디서 해야 돼요? 계약은 행정법적 용어야, 헌법적 용어야, 노동법적 용어야, 민법적 용어야. 어떤 겁니까? 계약은 민법적 용어예요. 계약은 그냥 알아두세요. 계약은 민법적 용어예요. 사인 간의 거래에 민법이 죽자고 달라지는 게 계약인 거예요. 계약, 민법. 계약은 민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를 민법이 이제 다루는 건데 여기에 도도하게 더 흐르는 이게 뭐냐면 자유평등이에요. 자유로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사인 간 거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라고. 이게 왕의 목을 치고 혁명을 이뤄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깃발에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가 있잖아요. 달리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자유와 평등이에요. 좋아. 계약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계약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계약으로 출발했네. 오케이, 좋아. 계약으로 출발했어. 자유로운 양당사자가 평등하게 계약으로 출발했어요. 그지? 자유로운 양당사자가 평등하게 계약으로 출발했어. 계약으로.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효과. 그죠? 여긴 시작이야.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종료. 자유롭게 평등하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끝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 끝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어째 이런 일이. 에? 노동법이 지금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도, 어쩌다가, 어째 이런 일이. 진짜야.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이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애당초 이게 왜 이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이러지는 거야? 인격을 노동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 인격을 노동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하는 거라고. 내 노동을 판매하면서 내 인격을 두고 판매할 수 없잖아. 근데 그거에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를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애초에 안 되는 거지. 됐나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야.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에? 분리가 원래 안 되는 거야. 분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로, 지금. 근데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뭐 하려 그래? 취업하려 그러죠? 좋아요. 자, 경제적 안전이 부를 쌓는 거예요? 아니야. 돈 많이 벌려고 대기업 가죠. 아니라니까.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려고 대기업 가는 거예요. 취업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돈 벌려면 장사를 해야지, 이 사람처럼. 잉여이익을 남겨야지. 장사를 해야지. 뭐가 됐던. 그러니까 자유로운 양당사자가 법 이론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끝에 가서 사용자의 위계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를 반납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만큼 자유의 점유를 반납합니다. 전달이 됐어요? 근로자는 근로시간만큼 자유의 점유를 반납한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납한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무슨 취업을 해. 이상하다고. 에? 좋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 이거나. 그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들을 갈라주기 위해서 노동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노동법이 없으면 똑같아지니까. 노동법이 가야 할 길은 여기라고. 요걸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없어서 설령 지금 종속되고 위계질서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지금 없어서, 그지만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 농노처럼 사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사회적 장치가 노동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야, 지금. 난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고. 멋지지 않아요? 엄청 멋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회보험법, 그런 사회법, 그런 노동법을 전문 자격으로 영업을 하라고 국가가 독점권을 부여한 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 업으로서 먹고 살아라. 국가가 니네만 그 권리 권한을 독점시켜 줄게 라고 하는 그거에 도전하는 중이라고. 네. 됐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칠판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사진 다 찍고 난 다음에 칠판 지워주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